자, 최성욱의 취업톡. 이번에는 여러분들 면접 이미지를 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면접 이미지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비언어적인 거, 그러니까 말로 하는 컨텐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이라는 걸 왜 봅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한 건데 나라는 사람은 이 비언어적인 걸로도 많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뭐 소개팅 같은 걸 나간다. 제가 이 취업은 소개팅이랑 똑같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의 호감의 치수가 이런 외적인 걸로 드러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걸로 호감이 생기잖아요. 정말 깔끔하고 정말 소개팅 자리에 맞는 TPO라고 하죠. 그래서 그 TPO에 맞는 그런 복장과 외모적인 것들을 차려 입고 온 사람과 소개팅을 하는데 추리닝을 입고 왔어. 호감도 차이는 엄청나죠. 막 남학생들 코털 삐져나와 있고 면도 하나도 안 하고 이러면 당연히 별로잖아요. 호감도가 떨어집니다. 이 호감도 싸움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면접은. 그래서 면접 이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언어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의 첫인상을 80% 이상 좌우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 이미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면접 이미지도 자꾸 정답이 있는 것처럼 자꾸 찾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면접 일부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면접 이미지 강사들이 그런 걸 이용해 먹습니다. 자, 그래서 카더라 절대 맞지 않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공기업은 굉장히 보수적이니까는 뭐 여학생들 귀걸이는 진주 귀걸이를 해라. 그리고 정장을 입을 때는 바지 정장은 피해야 한다. 치마 정장을 입어라. 자, 그리고 콘택트 렌즈를 무조건 껴라. 그리고 삼성을 갈 때는 남학생들은 파란색 넥타이, 삼성의 로고가 파란색이죠. 파란색 넥타이라고 SK를 갈 때는 주황색 넥타이를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그러면 합격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지가 좋아져요? 예? 그렇게 뭐 정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면접 이미지의 정답은요. 여러분들한테 잘 어울릴 때 그게 정답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학생들 고민 많이 해요. 차장님, 저 치마 정장 입어야 되나? 바지 정장 입어야 되나? 본인한테 어울리는 거 입으세요. 얘기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그 과거에는 직무적으로 좀 이걸 해석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좀 액티브해 보이는 모습을 보일 때는 바지 정장을 입고 활동적으로 보이게. 그리고 차분하고 뭐 재무나 회계 같은 거는 치마 정장을 입어라. 근데 이것도 요즘은 다 깨졌어. 이런 거, 그것도 옛날 얘기고 지금은 본인한테 어울리는 걸 입으세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또래 집단의 시선으로 이 정장을 보는 게 아니라 어 또래 집단이 아니라 저처럼 40대 중후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치마 정장 같은 경우에 치마 정장이든 바지 정장이든 나한테 잘 어울린다는 느낌은 뭐냐 바지 정장을 잘못 입으면 굉장히 촌스러울 수가 있어요. 바지 정장이 간혹.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입사원이니까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바지 정장이 잘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어. 이건 입어봐야지 알아요. 두 번째, 안경과 컨택트는 실제로 껴보고 벗어봤고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질문하는 친구들은 둘 다 준비해서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컨택트를 끼면 눈이 빨개진다든지 피로해 보인다든지 이런 친구는 안경 써야 돼요. 그리고 간혹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서 이 눈에 그런 이제 눈빛을 조금 이렇게 중화시켜야 되는 친구들은 제가 일부러 안경 쓰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솔루션을 주는 친구도 있어요. 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붉은 넥타이 대 파란 넥타이 이런 얘기 상관없고 여러분들의 퍼스널 컬러가 있단 말이에요. 넥타이를 대봐야 돼, 넥타이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대보고 나한테 어울리는 넥타이 하시되 다만 빨간 건 피하세요. 왜냐면 여러분 면접에서는 얼굴이 드러나야 돼요. 넥타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 옛날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빨간 넥타이 많이 하거든요. CEO들이랑. 그게 그거는 좀 너무 튀어요. 과해요. 그리고 귀걸이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너무 난 밋밋한 것 같다 하면은 딱 붙는 정도는 하세요. 근데 옛날처럼 요즘 이제 옛날 이효리가 하던 이런 이제 손잡이 그거 버스 손잡이 같은 거 이런 건 하면 안 돼. 예, 그리고 살짝 붙는 거는 상관없어요. 뭐 진주를 하든 그냥 큐빅 살짝 달린 걸 하든 예, 상관없고요. 자, 그리고 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이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정장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나눌게요. 지금 현재 지금 여학생 있으실까요? 저 지금 보는 분 중에
어, 예. 없으신 것 같네요. 그냥 할게요. 자, 일단 남학생부터, 남학생. 정장 같은, 남학생들 정장 같은 경우엔, 있네요. 오케이. 그럼 남학생부터 하고 여학생 하고 이렇게 갈게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아니요, 비즈니스가 아니라, 저기 드레스 코드가 정장으로 이렇게 알림이 왔다. 정장을 입고 오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정장이 더 편하잖아. 예, 신경 안 써도 되고. 정장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하나씩 챙겨야 돼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머리 스타일부터 좀 얘기를 하면, 이따가도 얘기를 살짝 할 텐데, 이마는 이렇게 덮는 것보다는 눈썹까지 덮으면 최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이마가 살짝 보이는 게 좋아요. 물론 이마를 2대 8로 해서 이렇게 까는 친구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요즘에는 거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마는 살짝 보이는 게 좋아요. 이유는 뭐냐면, 저를 좀 보세요. 저도 제가 남자니까 이게 눈썹을 가리면 굉장히 깝깝해 보입니다. 물론 그거 하나로 떨어지고 붙고는 아니겠지만, 이게 깝깝해 보이면 사람이 깝깝해 보여. 네,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남학생들 머리는 좀 이렇게 정장일 때는, 정장이든 비즈니스 캐주얼이든 약간 이마를 보이는 게 좋다. 그리고 가르마는 뭐 타든 안 타든 상관은 없어요. 약간 이마를, 눈썹은 최소한 보여야 되고 눈썹보다 조금 위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저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저도 면접을 볼 땐 좀 이마를 시원하게 드러내는 게 사람이 좀 시원해 보입니다. 팩이 넘치고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머리. 그다음에 남학생들이니까 코털. 코털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이게 막 삐져나오면 바로 비호감입니다. 소개팅 났는데 앞에 나왔는데 코털 삐져났다고 생각해봐. 예, 별로죠. 면도. 또 이게 중요한 게, 와, 오늘 면접이니까 면도 빡세게 해야지 하다가 이게 막 비어서 여기 피 철철. 막 이거 별로예요. 그냥 평소대로 하세요. 평소대로. 예, 비지 않게 조심하면서. 자,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전날 팩하세요. 이건 남녀 공통. 그러면 좀 밝아져요. 예, 밝아지고 머리 얼굴은 다 된 것 같죠? 그리고 질문이 하나 났습니다. 남자에게 좀 메이크업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저는 무조건 비추천. 예, 추천하지 않아요. 메이크업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메이크업을 하고 말고가 중요하진 않은데, 메이크업한 티가 나는 건 싫어해요. 예. 이건 모든 회사들이 마찬가지야. 뭐 그루밍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꾸미는 건 되게 좋은데, 면접은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너무 과한 그런 티가 나는 남학생 화장은 저는 추천하진 않고요. 다만 눈썹 정도는 괜찮아요. 예, 눈썹은 사람을 또렷하게 보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눈썹은 좀 정리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이 샵이 있어요. 이 눈썹 정리하는 샵. 미용실 중에도 있는데, 남학생들도 여기가 이어진 친구 있어요. 여기 이어진 친구들은 약간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는 살짝 하고, 그다음에 여기 눈썹 형태대로 이렇게 그 칼 있거든요. 그것만으로 살짝만 정리만 해줘도 굉장히 또렷해 보입니다, 인상이. 그래서 저는 눈썹은 추천, 남학생들. 근데 여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옛날엔 비비크림이라 그러는데 파운데이션을 너무 과하게 바른다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저기 그 막 번들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비추. 예, 뭐 이런 거 살짝 이렇게 틴트 정도 바를 수 있는데 그 티가 나면 안 돼요. 건강한 느낌은 주는 건 상관없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얼굴 됐죠? 자, 그 다음에 정장.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는요.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무지 흰색이 가장 이제 보수적인 회사들이고, 청색 계통 이렇게 입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거는 입어봐야 알아요. 아까도 퍼스널 컬러 얘기했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전투복이라고 하죠. 야, 남학생들. 그냥 아무 면접이나 다 갈 거면 그냥 흰색이 제일 무난. 예, 무지로. 그리고 긴팔이 FM이에요. 여름에도 긴팔 와이셔츠 입는 겁니다, 원래. 와이셔츠는 반팔 아니에요, 원래. 긴팔, 얇은 걸로. 땀이 많이 나는 친구들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땀이 나면은 막 자켓을 벗을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반팔해도 되는데, FM은 긴팔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와이셔츠의 끝은 이렇게 딱 했을 때 여기까지 오고, 자켓이 요로 밀러와서 요 정도가 보여야 돼요. 여기 한 1, 2cm 정도 와이셔츠. 길이는 그렇게 가시고, 이게 이제 스타일이 되게 많아요. 단추 스타일이 막 2개 박혀 있는 것도 있고, 뭐 하나 박혀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그냥 그냥 기본 하면 되고요. 요거 단추 채우는 거 있고 카라에 안 채우는 거 있거든요. 와이셔츠. 그건 상관은 없어요. 그냥 그 당시 유행하는 거 하면 돼요. 그건 상관없고. 그다음 벨트 너무 비싸지 않은 거, 그냥 정장 벨트 있죠? 예, 그리고 검은색 벨트 하세요.
너무 튀는 색깔 하지 말고. 그리고 막 명품은 하지 마세요. 뭐 샤넬 뭐 이렇게 샤넬이나 구찌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명품은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냥 메이커를 잘 안 보이는 걸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바지통, 정장 바지통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우리 미생이라는 거 보면 거기 신입사원이 입는 통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면 돼. 요즘 뉴진스가 유행한다고 통이 큰 거 이거 약간 별로고 너무 옛날 날라리들이 입었던 막 피안통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스키니 이것도 별로예요. 그냥 평범하게 하고요. 구두 검은색 하세요. 검은색이 제일 무난해요. 검은색 아닌 친구들은 원래 이제 구두랑 양말은 정장 색깔보다 더 진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고렇게 들어가면 되고 양말은 무조건 살이 안 보이게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긴 목 양말 신으시고요. 그리고 뭐 또 제가 얘기 안 한 게, 그 정작 투버튼이잖아요, 투버튼. 요즘엔 이제 투버튼이 유행하니까 투버튼인데, 투버튼에서는 아래 거는 풀으셔도 괜찮아요. 두 개 다 하면 앉으면 이게 울어. 이렇게 주무름이 잡혀요. 이렇게 배. 그래서 요렇게 벌어지게, 요렇게 벌어지게, 여러분들 요렇게 벌어지게 위에 건 단추만 채우고 아래 거는 푸세요. 그 정도 정장.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양말 막 체크무늬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검은색 무지 비싸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정장 서울시 사는 친구들은 뭐 행복날개라고 해서 정장 이렇게 빌려주는 데 있죠. 그런데 쓰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리고 여학생 정장 갑시다. 자, 여학생 이제 머리부터 볼게요. 머리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싫어하는 게 학생스러운 거 싫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가 될 사람들이에요. 프로가 될 사람들. 프로가 된다는 건 뭐죠? 돈을 받고 받은 이거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뭡니까? 아마추어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프로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프로다워야 돼. 프로답다는 건 학생답지 않다는 거예요. 학생은 배우는 사람. 그렇죠? 프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일에. 그래서 이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거나 뉴진스처럼 뭐 긴 생머리를 이렇게 자랑하면서 묶지 않고 가면 되게 학생스러워요. 그거는 좋지 않아.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배꼽 인사 많이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여학생들은 배꼽 인사 많이 해요. 남학생들은 차렷 자세로 인사 많이 하고 배꼽 인사 안녕하십니까? 할 때 머리가 다 쏟아져 내려와. 그러면 위로 올릴 때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탁탁탁 털어야 돼요. 되게 별로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래요. 예, 그래서 머리는 포니테일로 긴 머리 친구들은 묶으세요. 포니테일을 묶고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차장님 여학생들 저 보수적인 기름집 시험 보는데 망머리 해가지고 틀어가지고 저희 뭐 항공사 승무원 머리처럼 이렇게 망에 넣어야 되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차피 뒤에 망을 했니 뭐 이렇게 이런 거 안 봐. 예,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막 프로답지 않은 느낌을 주는 거는 좀 피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요 단발인 친구들 있죠? 단발인 친구들이 이게 애매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서 뒤에 묶어서 포니테일로 할 수 있는 친구. 이게 쪼매면 이런 친구들은 쪼매는 게 낫고 이 쪼매면 여기가 무슨 그 뭐죠? 이런 거 솔처럼 이렇게 솔처럼 보이는 친구들은 이거는 묶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칼단발이면 단발이 오히려 좀 프로다운 경우가 있어요. 다만 이제 그 가르마 방향은 잘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가르마 방향은 사람은 왼쪽과 오른쪽이 얼굴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잘생긴 쪽으로, 이쁜 쪽으로 이 가르마를 트세요. 그게 더 오픈되게.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 있죠. 앞머리 짧아서 차장님 이거 안 붙어요. 이거 옆에 이거 안 붙어. 어떡해요, 차장님? 실핀으로 고정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상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 내려요. 그냥 이게 백머리 너무 학생스럽지만 않아 보이게 조금만 이렇게 살짝만 갈라지게 이렇게 해서 이 스프레이, 헤어 스프레이 이런 거 뿌리면 돼요. 그렇게도 합격해요. 그래서 목적은 뭐다? 헤어스타일은 프로답게 보이자. 그리고 잔머리 있죠. 부시시 잔머리 막 떠 있는 거. 요게 최악. 요거는 좀 피하시고. 그다음에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샵 가는 친구도 있는데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서 문제지. 근데 메이크업 샵을 가면 티는 나요. 저 친구 샵 갔다 왔네. 이걸 좋게 보는 면접관도 있고 뭐 이렇게까지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면접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돈 들이지 말고 본인이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가도 된다. 메이크업을 뭐 세게 했다고 이 친구가 독감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들이 하듯이 뭐 립스틱도 너무 세지 않게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여학생들도 뭐 이제 눈썹이나 이런 거는 좀 정리하시고 좀 또렷하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머리, 얼굴 됐고요. 그다음에 귀걸이, 아까 붙는 귀걸이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왜죠? 이 귀걸이를 너무 센 거라고 화려한 거라면 내 얼굴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면접관이 이게 이것만 눈에 들어와. 그래서 그건 좋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학생들 이제 정장이니까 블라우스 있죠? 블라우스도 여기가 스타일이 되게 달라요. 아예 이렇게 민자가 있고 카라 있는 게 있고 카라가 큰 게 있고 좁은 게 있고 요거 뭐 어디 책들 보면 이미지 책들 보면 저도 뭐 공부를 많이 하니까 뭐 얼굴이 달걀형이면 어떤 게 어울리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직접 대보세요. 아울렛이나 백화점 가서 대보고 나한테 잘 어울린 거 하면 돼. 다만 이게 너무 쪼매가지고 막 깝깝해 보이는 거 그것만 좀 피해요. 아까 얘기했죠.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좀 시원하고 아까 남학생 뭐 이마 까는 것처럼 이마 조금 까는 것처럼 그런 느낌처럼 좀 시원한 느낌이 나야 돼요. 깝깝한 느낌은 좀 피해야 돼요. 아셨죠? 이거 막 쫄라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건 좀 좋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음, 블라우스 했고 자켓. 예, 자켓 요즘에 대부분 이제 모나미 자켓, 모나미 볼펜 저도 지금 요런 거. 아, 여기 아니죠.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 요런 느낌으로 이제 입죠. 예. 그래서 하얀색 계통의 블라우스 아니면 아이보리색 계통이고 겉에 이제 그 자켓은 그 검정색 계통 뭐 그리고 바지 정장 혹은 치마 정장 하의는 이제 검정색 계통 뭐 이렇게 입죠. 근데 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투피스로 입는데 이거 좀 다르게 스타일리시하게 가도 되냐? 네, 괜찮아요. 상관없어. 예, 상관없고요. 뭐 약간 이제 패션 MD라든지 이런 쪽은 약간 본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장, 상의, 하의 다 했죠? 그리고 여학생들도 여기 단추가 있죠? 단추를 보통 여학생들은 블라우스 입기 때문에 이거 풀러도 되고요. 보통은 풀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남학생들처럼 채워도 상관없어요. 자연스럽게 본인이 이미지가 좋게 보이는 것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이제 바지 정장을 하든 정장은 무조건 스타킹이에요. 양말 아니에요. 정장이면 스타킹. 스타킹은 커피색 아니면 살색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스타킹 여분 스타킹은 무조건 준비하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중요한 날 올이 나가요. 그리고 요즘 더운데 스타킹 안 신으면 안 되나요? 안 돼. 안 돼요. 예, 그건 예의예요. 양말 안 신고 막 가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겨울이면 이제 검정 스타킹 신어도 되나요? 하는데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왜냐면 시원한 느낌이 없어요. 예, 검정 스토킹은 비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아, 치마 길이는 너무 짧게 입지 말아요. 되게 면접 보는 사람도 불편해. 그렇다고 너무 길면 촌스러. 그래서 딱 이제 무릎이 5cm라고 보통 하죠. 뭐 무릎이 2, 3cm 이렇게 정도 올라가면 딱 앉으면 이게 이제 뭐 치마 정장 같은 게 위로 조금 올라가서 5cm 정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촌스럽지 않은 느낌의 그 치마 하의 길이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두는 검정계통 무조건 신으시는 게 맞아요. 검정계통 신으시고 뭐 면접용 구두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고요. 저희 뭐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앞코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 트인 것만 아니면 돼. 앞코가 트인 게 있어요. 약간 이 그 신발 중에.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이 보이는 게 트인 거 뭔지 알죠? 그런 건 별로. 그리고 앞코가 좀 뾰족해도 상관없고 뭉툭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먼지가 많고 막 헐어 있고 이건 좋지 않아요. 깔끔하게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야 돼요. 이건 남학생, 여학생 똑같아요. 자, 예의니까 TPO를 맞춰서. 자, 정장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혹시 정장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정장 입는 거 관련해서? 없으시면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 들어갈게요. 자, 비즈니스 캐주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지읒티응님 혹시 구두 무광 유광 상관없나요? 에나멜 재질은 피하세요. 에나멜 재질은 피하시고요. 무광 유광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은 없는데 재질이 가죽인 게 중요하고 에나멜 뭔지 아시죠? 그 플라스틱 같은 느낌의 바짝바짝거리는 그거는 좀 이상해. 그게 한참 옛날에 한번 유행했는데 제가 그걸로 시선이 자꾸 가더라고요. 그건 좋지는 않고요. 그냥 기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유광 무광 상관없습니다. 예. 자, 이제 또 없으시죠? 자, 그럼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비즈니스 캐주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되게 힘들어하죠. 아씨, 그냥 정장이 낫지. 비즈니스 캐주얼은 또 뭐니? 뭐 이러는데 비즈니스 캐주얼은 요것만 생각하세요. 그 회사에 그 비즈니스 캐주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ICT 플랫폼 기반 회사들이나 뭐 네이버 네카라코베 당토나 스타트업 쪽은 죄다 비즈니스 캐주얼. 저도 비즈니스 캐주얼이거든요. 회사 그 방침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회사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스타일대로 입으면 돼요. 그게 최고야. 다만 보수적으로. 그래서 뭐 라운드 티는 전 추천하지 않아요. 비즈니스 캐주얼로. 이렇게 카라가 있는 거가 일반적으로는 예입니다. 카라가 있는 거. 카라가 있는 거나 그 비즈니스 캐주얼은 카라 있는 옷.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카라 있는 이런 저처럼 이렇게 티도 괜찮고 카라 있는 티나 아니면 그 뭐야 옥스포드 셔츠나 이런 거 있죠? 셔츠. 예, 셔츠들. 뭐 남방이라고 하죠. 그런 남방들 입으면 깔끔하게 입으시면 되고 바지는 면바지나 슬랙스 같은 거 입으시면 돼요. 그리고 비즈니스 캐주얼부터 양말은 뭐 검정계통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너무 튀지만 않으면 되고 로퍼나 뭐 운동화는 전 추천하지 않아요. 운동화는 되게 놀러 온 사람 같아. 그래서 운동화 추천하지 않고 로퍼 같은 거는 괜찮아요. 비즈니스 그 캐주얼 입을 저도 이제 로퍼 저는 운동화를 좀 신지만 여러분들 면접이니까 로퍼 같은 거 신으세요. 뭐 락포트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비즈니스 캐주얼 뭐 갈색도 괜찮고 검정색도 괜찮아요. 뭐 그런 것들 신으시고 다만 별로인 건 이게 이제 하의가 우리 남학생들 비즈니스 캐주얼 바지가 너무 짧아서 살이 이만큼 보이면서 막 다리털이 보이는 거 있어요. 이건 좀 별로야. 그래서 조금 요때는 장목 양말 신으시는 게 비즈니스 캐주얼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학생들 비즈니스 캐주얼 고민하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화이트 셔츠에 화이트나 아이보리 계통 셔츠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도 이제 슬랙스를 많이 입어요. 바지를 슬랙스를 많이 입고 청바지는 입지 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똑같아요. 로퍼, 양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입죠. 자, 그리고 희응이응님 정장에서 넥타이만 빼고 입어도 비즈니스 캐주얼로 보일까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많이 통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산업군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응님이 쓰는 곳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데 있죠. 그 금융권, 그 다음에 저기 기름집, 이런 뭐 철강, 무거운 산업들 있잖아요. 철강, 화학, 중공업, 막 이런 데면 뭐 넥타이만 빼고 입어도 비즈니스 캐주얼로 봐줍니다. 예, 대부분은 봐줘요. 예, 그래서 희영이님 골치 아프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 산업군은 그렇게 하시고요. 좀 가벼운 데 있죠. ICT 플랫폼 기반 회사들, SK텔레콤, 그 다음에 젊은 문화를 추구하는 그런 회사는 저는 저렇게 입고 가도 마이너스예요. 예, 저는 정장에서 넥타이만 빼고 입지 마세요. 그런 데는. 가벼운 곳은. 무거운 곳은 그렇게 입어도 돼. 예. 자, 산도끼님, 비즈니스 캐주얼을 요구하는 경우 혹시 색 있는 블라우스 괜찮을까요? 예, 완전 괜찮아요. 예, 튀지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오히려 다들 이 모나미 스타일의 비즈니스 캐주얼 입고 오거든요, 여학생들 보면. 하얀 블라우스에다가 까만 슬랙스에다가 로퍼? 이게 거의 뭐 교과서처럼 편하게 전투복처럼 입고 다니는데 색깔 들어간 거 괜찮아요. 뭐 파란 계통이라든지 이런 거 시원해. 이제 여름가 다가오니까 시원하죠. 그리고 이 옷에서 중요한 거는 정장이든 비즈니스 캐주얼에서 계절감은 반드시 줘야 돼요. 더운데 깝깝하게 막 여기 넥타이 소재가 막 니트야. 이러면 최악. 아셨죠? 계절감 생각합시다. 계절감. 네. 색 있는 블라우스 괜찮아요. 땡땡이 뭐 이런 것만 아니면 돼. 네. 포스코 계열사의 경우 무겁게 입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포스코도 요즘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피해 이렇게 나와 있고 비즈니스 캐주얼 돼 있으면 뭐 비즈니스 캐주얼대로 입어도 되는데 포스코는 대부분 보수적으로 입고 올 거예요. 이렇게 남학생이면 요거 뭐죠? 이거 그냥 띄고 그 넥타이만 빼고 이렇게 입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비즈니스 캐주얼이 괜찮다고 한 회사들은 이게 정장이냐 비즈니스 캐주얼이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 외적인 그런 복장이 평가 요소는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 요런 메시지를 던진다고 해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포스코는 뭐 상관은 없지만 뭐 굳이 이걸 막 이렇게 막 비즈니스 캐주얼로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중간만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복장 BK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절감 중요하다 그랬고요. 됐고 3번 시선 처리. 네. 아, 포스코 그쵸. JA님 맞아요. 포스코 대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포스코 대부분 그렇게 이 넥타이만 띄고 올 거라고. 네. 산업군에 따라 조금 달라요. 네. 3번 시선 처리, 눈빛 표정 얘기 들어갈게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게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 있죠. 제가 모 기업의 CEO분을 만났어요. 밥을 한번 먹었는데 외국계 기업 CEO셨어요. 영업직이든 이렇게 경력직이 들어오면 최종 면접 때 눈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일단 눈을 본대. 그리고 자기 눈을 얼마나 오랫동안 피하지 않고 보는지를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외국계 기업 CEO분이셨어요. 이게 뭐냐면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바로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은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시선을 보는 거 생각보다 중요해요. 시선을 맞춰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위축이 돼 있거든요. 면접을 가면 위축이 되니까. 그래서 눈빛을 피하면 이게 되게 뭔가 자신감 없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발화자의 눈빛을 보시는 게 좋아요. 시선은 그렇게 보시고 눈을 보기 힘들면 코나 턱을 보세요. 코나 턱을 봐도 왠지 내 눈을 보는 것 같아.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어려워해요. 다대다 면접에서 면접관이 여러 명 있고 피면접자, 지원자가 여러 명 있을 때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 어디 보고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옆에 보고 있어. 이게 춘식이가 만약에 피면접자야. 내 옆에 같이 들어와 있어. 얘가 얘기하는데 얘가 자꾸 뭐 재밌는 얘기를 해. 되게 얘기를 잘해. 그러면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고 이제 카메라에서 봐봐요. 어때요, 되게? 산만해 보이고 별로예요. 그냥 면접관을 보세요, 이렇게. 면접관을, 옆 사람이 뭘 하든 면접관을 보고요. 중요한 게 옆 사람이 대화하는 거에 대한 일단 공감이나 이런 건 좀 표현하는 게 좋아.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어디 보면 뭐 몇 초에 한 번씩 고개를 끄덕끄덕 다대다 면접에서 해라 뭐 이거 큰일 나 이게 되게 가식적으로 보여요. 이건 별로고 이렇게 옆 사람이 얘기할 때 이렇게 공간에 같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 정도면 돼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막 이게 웃긴 얘기를 했어. 같이 웃어주고 슬픈 얘기했으면 같이 이렇게 표정은 침묵이 이렇게 침묵을 해야 되겠죠. 요거고 요걸 얘기하려니까 요것도 좀 들어가야 되겠네. 여러분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인사법부터 알려주는데 이게 인사법이 보수적이라 해서 막 차렷 경례 타는 데도 있고 그냥 줄줄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남학생들은 이거 주먹을 메추리알 있죠. 메추리알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꽉 쥐지도 않고 너무 헐렁헐렁거려도 안 돼. 요렇게 잡고 뭐 옆에 붙이세요. 붙이고 그다음에 들어갈 때 저벅저벅 조금 빠른 걸음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면접장은. 이렇게 그리고 어깨는 곧게. 시선은 면접관들 이렇게 그냥 앞쪽 보면서 이렇게 보고 시선이 내려가고 팔이 흔들흔들거리 건들건들거리면 여기부터 바로 아웃. 진짜요. 임원들은 5초 만에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도만 봐도 다 안다고. 이건 연습해야 돼요. 나중에 의식적으로 하면 로봇 같아지니까. 그래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를 뭐 안녕하십니까 인사한 다음에 뭐 앉으라고 하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앉을 때 요거는 그냥 뚝 떨어뜨리세요. 예. 뭐 제가 어떻게 해야지 이 밑에까지 보이려나? 아무튼 이렇게 뚝 떨어뜨리시면 무릎 위에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우리 군대에서 각 잡듯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중요한 건 다리 쩍벌하면은 되게 건방져 보이고요. 그 쩍벌이 아니라 반대로 너무 좁히면 소심해 보여요. 적당히 11자로 어깨 넓이로 펼치시고요. 예, 그리고 발을 이게 이제 높이에 따라 다른데 의자 높이에 따라 다른데 발을 너무 깊숙이 넣으면 엉덩이가 튀어나와요. 이렇게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등에 너무 이렇게 기대고 있어도 안 돼요. 예, 꼿꼿이 피시고 의자에 기대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남학생들 이제 태도고 자세고 그다음에 저기 여학생들 자세는 요거 있죠? 이렇게 배꼽 인사 보통 왔다 그랬죠. 배꼽 인사 안녕하십니까 하고 뭐 비케든 뭐든 이제 앉으라 그러면 발바닥 있죠. 발 두 개를 요렇게 붙여.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무릎이 붙어요. 예, 그리고 그거 뚝 떨어뜨리세요. 이거 아까 이거 했던 거 뚝 떨어뜨리고 이거 앞쪽으로 할 필요도 없고 뒤쪽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편한 대로 본인 팔 길이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간혹 어디 이미지 책이나 이미지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는 거 있어요. 이게 다리라고 치어요. 여학생들 뭔지 알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45도 그거 하지 마세요. 무슨 면접하는데 그렇게 무슨 비비 꼬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면 됩니다. 이렇게 면접 진행하면 돼요. 눈빛. 눈빛 보는 사람 진짜 많아요, 면접관 중에. 그래서 눈빛은 흐리멍텅하게 있지 말고요. 약간 크게 떠요. 눈빛을 약간 크게 뜨고
입에는 미소를 좀 머금어야 되는데 저는 까꿍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위스키 쓰는 사람도 있고 위스키 키에서 멈추고 미소 머금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인제 아기를 볼 때 우리 아이 보면은 누구나 웃음이 나와요. 미소가 띄어요. 그래서 아기 볼 때 까꿍, 까꿍 할 때 까에서 멈춰요. 까 멈추고 입을 닫아. 그러면 눈을 약간 크게 뜨고 이렇게 미소를 머금은 자세로 면접을 임하세요. 음. 이거 생각보다 되게 다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모르게 긴장이 되기 때문에 무표정으로 가거든요, 무조건. 근데 이거 미소 훈련만 좀 해도 면접 통과율이 달라집니다. 호감도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다만 표정을 지을 때 여러분들의 단점이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 달래. 근데 계속 까꿍해서 그거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미친놈 미친 것 같죠? 예, 미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좀 진지하고 진중하게 톤 앤 매너가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표정도 내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표정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대화한다는 느낌이 납니다. 면접은 대화니까. 자, 머리 스타일 아까 얘기했고요. 자세 얘기했고 안색. 안색은 전날 팩 꼭 하셔야 돼요. 이게 피로하면 안 돼, 면접은. 왜냐면 안색이 시커매. 막 진짜 너무 피로해 보여. 이렇게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 있어. 막 그러다 보니까 눈도 피로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반신욕도 하고 D-1을 무조건 컨디션 조절해야 돼요. 면접은. 그리고 목소리. 자, 목소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사투리 써도 되나요? 이거 물어보는 친구 있어요. 예, 써도 돼요. 써도 됩니다. 티 나도 돼요. 예, 괜찮아요. 예, 전혀 상관없어요. 뭐 면접관도 뭐 지방 분들 많을 텐데요. 뭐 표준어 안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조, 억양 이거는 이제 각자 가진 어조와 억양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각자의 억양과 어조가 있으니까 그대로 얘기는 하되 중요한 거는 속도와 길이 같아요. 그래서 면접에서의 속도는 조금 그러니까 쪼끔은 느리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대부분 긴장을 하다 보면 말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생겨요. 저도 강의할 때 말이 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쪼끔 차분하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느리게 얘기해도 긴장하다 보면 빨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속도는 약간 느린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다. 그래서 "녹음해 보자." 그리고 길이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답식으로 답변하는 것도 X. 자,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끝났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너무 길면 막 1분씩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다대다 면접을 들어가면 말이 길어지는 친구도 있어요. 왜냐면 n분의 1이니까 나한테 기회가 많이 안 올 거야. 이번에 어필해야 돼. 하면서 길게 얘기하는 것도 별로예요. 차장님, 적당한 길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얘기하면 한 세 문장에서 네 문장 정도. 시간으로 얘기하면 30초에서 40초 정도. 뭐 그리고 뭐 답변하는 게 이게 이제 내용 문제에 따라 다르죠. 질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 요 정도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뭐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 네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는 대학교 2 학년 때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뭐 팀플 거기 공모전을 한번 나갔었는데 그때 시간이 너무 없고 그 공모전 당시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게 너무나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운 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두 번째 내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겠구나. 어떤 일을 할 때는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파악하는 메타인지도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제 인생에서 뭐 올인할 것과 그리고 후순위로 할 것들에 대해서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요 정도. 그럼 한 3-40초 되고 한 3-4 문장 됐죠? 요 정도 길이면 돼요. 아셨죠? 여기서 더 길어지면 안 돼. 막 스타를 쓴다고 "그때였습니다. 그때 태스크 저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요. 액션은 이런 거였고 결과가 어때 가지고" 막 주저리 막 너무 길면 안 돼요. 자소서에선 가능한데 면접은 그렇게까지 길게 얘기하면 안 되고 되게 압축해서 제가 지금 샘플로 말씀드린 느낌으로 가면 돼요. 자, 그리고 강조법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이게 뭐 가끔 쓰는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그런 어휘나 단어에서 톤을 올리는 방법. 뭐 예를 들면 목소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조입니다. 이렇게 인제 톤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속도로 강조하는 방법. 목소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어조입니다. 이렇게 톤을 이렇게 속도를 조정해서 얘를 느리게 말해 가지고 강조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좀 평소에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되고 평소에 훈련이 돼 있는 상태면 쓰시고요. 안 돼 있으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예. 강사들이 많이 스피치 훈련할 때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발성 할 때는 연습할 때는 제가 이거 얘기를 하는데 여기로 내 목소리가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목에서 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여기 가슴에서 생각이 내는 게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예, 1분 간단히 지원자 최성욱입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엄지를 하고 여기로 내 입이 내 발성이 여기에 닿는다는 느낌을 주시면은 조금 발성 훈련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발성만 달라도 다대다 면접에서 눈에 보입니다. 아셨죠? 일단 비대면 면접 유의사항 같은 경우 비대면으로 보는 경우 있죠. 요즘에 삼성도 그런데 사람을 다 연수원에 모아놓고 이제 몇 명씩 혼자서 이제 거기 들어가요. 면접장에. 근데 면접장에 카메라가 있어. 면접 그리고 면접관들이 다른 방에 있어. 그래서 카메라를 보면서 면접을 봐야 돼. 카메라를 볼 때는 여러분들 특히나 다대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카메라를 면접관이라고 보시고 여기도 표정이 되게 2D잖아요. 2D. 3D가 아니야. 비대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표정이 더 리얼하게 보여요. 이게 평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선이랑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까고 갈 때 까 하고 미소 머금고 눈 약간만 크게 뜨고 이렇게 해서 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돌 카메라 같은데 그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시선 좀 조심하세요. 시선이랑 표정이 비대면이 훨씬 더 드러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면접 이미지까지 했습니다.